자, 이제 등비 수열 이제 간단하게 매핑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정리를 먼저 해주면 등비 수열은 앞에 있는 등차 수열과 똑같은 컨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등비 수열 AN 이렇게 언급이 뜨죠. 그리고 뭐뭐뭐뭐일 때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하시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과정도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역시 n번째 항을 구해라. 그렇죠? 특정 항을 좀 구해달라라는 언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비를 구해라 라는 언급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이 조건문을 파헤쳐야 되는데 이 조건문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의 개수가 2개, 바로 공비, 성질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항의 개수를 몇 개 준다? 그러면 2개를 줄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만약에 n번째 항부터 n번째 항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럼 항의 비율이기 때문에 항 차이 개수만큼 공비가 쌓여나간다. 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의 개수가 2개 준다는 건 나보고 공비를 구해와라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 중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항의 개수가 만약 3개라면 이게 되는 거죠. 3개 또는 벌어져 있는 두 항의 곱을 준다면 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등비 중항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준다면 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항을 2번 곱해 준 것은 양쪽 걸 곱해 준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등비 중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an과 an 플러스의 곱 그렇게 값을 줄 수 있죠. 대신에 가운데 항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 가운데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바로 공비의 활용이다. 세 번째는 공비의 활용. 자, 보통 이제 항의 개수를 뭐 4개씩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1,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언급이 된다면 요 내용은 1, R, R제곱, R3승 이렇게 하나의 기준항과 공비를 통해서 표현해 준다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분으로 알아둘 것은 등비 수열의 합. 만약에 합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이때는 1-R, A1의 1-R의 n승. 단 R이 현재 1보다 작다면 또는 만약 R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A1,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을 통해서 값을 연산해 주시면 훨씬 더 보다 편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요 기본 옵션들은 꼭 가슴에 담고 공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 개념 정리할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기본적인 여기 공비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등비 중항 같은 경우 제곱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했던 코드는 메뉴에 써 있죠. 모든 항이 양수인, 공비가 양수인 이러면 공비를 구할 수 있지만 만약 그 말이 없다면 그냥 제곱의 상태로 그냥 둬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편안하게 이제 문제를 1번부터 풀어보자고요. 현재 문제를 봤는데 싹 이쁘게 지우고요.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했더니만 8분의 1이 나왔어. 첫째 항은 8분의 1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입니다. 그런데 A2분의 A3가 2야 라고 하는 건 공비가 2다 라고 언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다섯 번째 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 기점에서 4번을 더 간다. 이 뜻이니까 2의 4승은 16. 그러면 약분한다면 값이 2다 해서 정답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특정하고 구할 때는 기준항, 공비 잊지 않고 구해주는 거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곱 4승 나왔을 때 값을 하나만 추출하겠다는 뜻이죠. A2가 36입니다. 여기는 A5분의 A7이라는 값이 3분의 1이다. 즉 공비의 제곱, R제곱이 바로 3분의 1이야 이게 설명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R값도 구할 수 있는데 먼저 구하는 값을 확인해 봤더니 이거 두 번째 항보다 몇 번? 4번을 더 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36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R의 3승이나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R값을 구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곱해준다면 4다.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바로 연결해서 세 번째 문제도 보면 첫째 항이 얼마야 했더니만 1 나왔어요. 그리고 공비가 양수더라 설명했어요. 자, 등비수열 AN에서 네 번째 항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항 나왔으니까 목표는 뭐냐면 공비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이게 등비중항을 쓸 수 있는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바로 기준항을 통해서 공비로 표현해달라.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대비해서 2번을 더 갖고 두 번째 항은 1을 첫 번째 항 기점에서 한 번 더 가자.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R 마이너스 3하고 R 플러스 2가 0 나오니까 R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양수니까 이제 마이너스 2는 제거해 주시고 네 번째 항의 값은 첫 번째 항 기점에서 3번 더 간다. 그래서 정답은 27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등비수열 AN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A1하고 A9의 곱인데 가운데 항 존재하죠. 바로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떠냐라고 봤는데 여기도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4 플러스 4인 정답은 8. 정답은 1번이다. 이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또 5번 문제 보는데 5번 문제는 이제 작년도 이제 9월달 목표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딱 보니까 A3분의 A7 즉 R의 4승 값이 얼마냐 공비가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A1이 얼마입니까? 그 때문에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2 곱하기 A4 즉 A3에 대한 제곱이 36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때 A3를 함부로 벗겨서 A3가 6이다? 마이너스 2다?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6이나 마이너스 6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저기서는 모든 항이 양수란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풀거냐 했더니 살짝 기준항이 있으니 첫 번째 항 기점에서 얘는 2번을 더 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답.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는 순간 4R 4승은 36. 그렇다면 R 4승이라는 값은 바로 9. 예, 우리가 원하는 정답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현재 4분의 9와 A와 4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대요. 이게 등비중항이죠? 가운데 항을 2번 곱해준 것은 양쪽 꼴 곱해준 거와 같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9. 그런데 양수 A야 설명됐기 때문에 A라는 값 어렵지 않게 3이라는 값을 솎아낼 수 있다. 그렇죠? 자, 7번째 문제 갑니다. 7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을 주고요. 구하는 것은 7번째 항 가져와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비가 필요한데 이게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S3는 기본적으로 R-1에 A1에 R의 3승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R-1분의 S6은 A1에 R의 6승 마이너스 1. 그러면 현재 요거 지워지고요. A1 지워지면 이것은 바로 R의 3승 더하기 1이다. 근데 그것이 2A4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A4가 뭔데? 첫 번째 항 기점에서 3번 더 가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R 3승 마이너스 7. 그러면 R 3승이라는 것은 8이기 때문에 R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2다라는 값을 솎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관점에서 6번을 더 간다. 그럼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R의 3승, R의 6승. 그래서 정답은 64.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가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현재 SM 플러스 3에서
SN을 뺐더니 요것이 13 곱하기 3의 n-1이더라 이게 돼 있어요. 여기 n의 관계식 나와 있죠? 자, 근데 A4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 뭐야? 기준항, 공비. 그러니까 항이 하나 필요하고 공비까지니까 총 2개의 값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는 거야. 그리고 식도 2개 필요한데 첫 번째는 SN 플러스 3에서 SN을 뺀다면 남는 건 뭐죠? 그러면 SN, 그러니까 AN번째 항 다음인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식을 2개 뽑아달라는 얘기야. 근데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n 대신에 1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것은 A2, A3, A4가 될 거고 여긴 바로 13이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구한다면 n 대신에 2를 넣어서 A3, A4, A5 이것이 바로 39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살짝 바뀌면 등비수열이라면 요 한 관계가 한 칸씩 더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A2 곱하기 R, 여기는 A3 곱하기 R, 여기는 A4 곱하기 R 이런 관계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 R 값을 뽑아준다면 A2, A3, A4 요 값이 바로 39다. 그럼 현재 이 값이 13이기 때문에 지워준다면 3. 그래서 우리가 공비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요거 한번 살짝 본다면 두 번째인데, 여기 첫 번째라면, 아니, 요게 A2, A3, A4라며, 예. 그러면 이거를 공비를 이용해서 기준항을 잡아서 공비를 통한 한 문자가 정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A2, 여기는 A2보다 한 칸 더, 여기는 A2보다 2칸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R 대신 3을 넣어주는 순간 A2, 3A2, 그 다음에 9A2 그렇다면 여기는 13 곱하기 A2가 13이다. 그러면 A2는 1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A4라는 것은 두 번째 항 기점에서 두 번을 더 가기 때문에 1 곱하기 3의 제곱인 정답은 9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 문제 또 한번 보죠. 9번째 문제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 항은 2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밑줄 쫙 그시면 공비의 정수. 앞에서 우리가 등차수를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수책에 나오면 항상 표시해 놓으세요. 공비는 정수야.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은 n번째 항의 값을 가져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m 값도 알아야 되고 공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식을 2개를 주는데 가해서 기본적으로 4보다 A2, A3 이것은 12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2R, 여기는 2R 제곱 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4보다는 큰데 12보다는 같거나 작다. 자, 2로 약분한다면 2보다 크고 R, R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첫 번째로 잡아주고 여기를 두 번째로 잡아주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경우는 R제곱 플러스 R이 2보다 크다. 즉,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R 플러스 2와 R 마이너스 1. 자, 그렇다면 R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는 살짝 올려볼까요? 이렇게. R제곱 플러스 R이 6보다 같거나 작아서 살짝 넘겨주면 마이너스 6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러면 이것은 R 플러스 3, R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R은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큰데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등식을 현재 이렇게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상에 표현해 준다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이렇게 값을 표현해 주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1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범위값이 나왔지만 실제로 정수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값이 성립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 A1은 인데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두 번째 A1은 얼마다? 인데 공비가 2일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나를 봤더니 현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120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구하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1 빼기 빼기 3. 처음 등장한 수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3의 n승. 이것은 12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정리되는 값은 4니까 약분하시면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1 마이너스 3의 n승. 이게 되는 거죠. 넘겨주신다면 1 빼기의 마이너스 3의 n승이란 바로 244. 그러면 넘겨준다면 마이너스 3의 n승이란 마이너스 243이기 때문에 n은 바로 5다라고 값을 구할 수 있죠. 참고로 하면 여기가 n이 아니고 m이네요. 이렇게 m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일단 성립이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설명해 본다면 여기는 2-1에 처음 등장한 수는 2, 그 다음에 2의 n승 마이너스 1값. 요것이 122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약분하시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바로 61이 나온다. 그러면 2의 n승이 62가 나오는데 n값이 자연수가 나올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남는 건 뭐야? 그럼 요것만이 정답인데 a n번째 항, 즉 우리가 원하는 5번째 항의 값을 구해달라면 2 곱하기 몇 번? 4번을 더 간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 곱하기 9, 9, 81, 정답은 162가 나온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이제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10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